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어느덧 6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 발동되면서 정말 변동성의 끝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와 미증시 모두 메모리 주가의 기업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증시가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자사의 아이폰에 사용되는 메모리 칩이 부족하다면서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점, 그리고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메모리 칩을 공급받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삼전닉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오픈AI가 IPO 일정을 미루겠다라는 소식까지 발표하면서 증시 하락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대국민 보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총수까지 직접 만나서 오늘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런 소식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전일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릴 캐스터 안신영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시장을 흔든 건 AI였는데요. 오픈 AI의 뉴욕 증시 상장이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29% 하락했고요. 기술주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저가 매수세가 일부 대형 기술주로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3대 지수는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주와 나머지 빅테크의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린 하루였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09% 내린 58,876선에, 나스닥 지수 역시 0.24% 빠진 25,297선에, S&P 500은 약보합권인 7,354선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특히 기술주 전반에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5거래일 연속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일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하루만 5% 넘게 밀렸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8% 가까이 하락하면서 4월 초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그려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가장 큰 이슈는 AI 반도체주의 급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세였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보시죠. 5.71% 상승했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가가 밀리자 금요일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픈 AI의 핵심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1.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이어진 AI 랠리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요. 역시 오픈 AI의 기업 공개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투자 기대가 다소 식었습니다. 애플은 3.14%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목요일장 제품 가격 인상 발표 이후 급락했던 주가가 저가 매수세에 반등하면서 다시금 시총 2위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애플 역시 핵심 인재 유출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 애플의 폴 미드 부사장이 오픈 AI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리포트 덕분에 주가는 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1.84% 내렸습니다. 구글이 메타의 제미나이 AI 사용량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수요가 폭증하면서 컴퓨팅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다시 부각된 점이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건데요. 장 중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지만 장 후반 하락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2.5% 상승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이크론의 급락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기술주 섹터의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실적은 시장 기대를 웃돌았지만 전날 15% 넘게 급등한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집중됐고요. 반도체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도 함께 위축됐습니다. 6.69%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0.15%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음 달 7일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요일장 마감 이후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편입 조건을 충족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이번 지수 편입으로 약 43억 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소식 역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브로드컴은 3.67%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AI 반도체주 전반의 조정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1.22%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조정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AI 관련 성장 기대가 이어진 메타는 1.36% 상승했고요. 반도체주에서 플랫폼주로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는 어땠을까요?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는 3.74% 내린 69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4.34% 내린 71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유가의 안정세에 국채금리까지 하향 안정세를 보인 하루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다시금 고조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의 공습에 맞서 미군 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공격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SNS에 또다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악시오스에서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 또 공격 중단에 합의했고 이번 주 회담을 계획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담 이후 유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귀금속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금선물은 1.2% 오른 4,096선에, 은선물 역시 2.48% 오른 59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또 기술주 조정 속에 일부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금요일장 시장은 AI 반도체에서 헬스체어로 순환매가 이어졌습니다. 반도체주가 잠시 쉬어가는 사이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 업종이 빈자리를 메웠는데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시 경제 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발언과 미국 고용보고서가 향후 증시의 방향을 가를 핵심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엄민지입니다. 오늘자 짚어봐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열흘 만에 무력 충돌이 재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정점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운반선을 공격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보복 공습했는데요. 군사적으로 끝내면 이란이라는 존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국 증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에 따른 국제 유가가 급등 우려로 정유, 가스, 에너지 및 해운 주가 강세를 보일 전망인 반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전반적인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거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기준 개선 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담역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20년 만에 총파업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다음 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요. 오늘 한국 증시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인 생산 차질 우려와 심리적인 악재가 겹치며 주가의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만 최근 급증한 원전 수주 모멘텀이 유효한 만큼 향후 실제 파업 여부와 노사 조율 과정에 따라 원전 섹터의 전반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43조 원을 돌파하며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B2 열풍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도 대비 실제 사용률인 소진율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인 44.8%까지 치솟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저점 매수 성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이러한 대규모 대기자금 유입이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을 될 수 있으나 신용 공여 잔액 급증에 따른 잠재적 반대 매매 위험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우려가 겹치며 증시의 상단이 제한되고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엄민지였습니다.